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 건설교통국 그 과장님들이 몇 분이 이제 바뀌셔서 우리 우정식 안전총괄 과장님 축하드리고 남동현 과장님, 진달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제3종 시설물 관리 강화가 있어요. 지금 15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 지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에 그 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된 게 지금 200개 시설이 있습니까? 여기 총 이제 경과된 금은 1,480개소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예. 조사를 하고 금년에는 이제 200개소를 관리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3종 시설물 1종, 2종 시설물 외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시설물을 말한. 근데 이게 8조라는 게 어떤 규정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혹시 좀 알면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이제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설물에서 8조에 따라 이렇게 표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8조는 어떤 규정인가 싶어가지고 살펴서 다음에 이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예, 자료를 하고요. 이제 한번 찾아서 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노후된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폭우나 어떤 그 장마로 인한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노후 시설들이 좀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서 우리 평택시도 이런 걸 철저하게 지정 관리를 해서 그 어떤 재난 사항이라든가 어떤 피해가 없도록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다 그 25개 읍면동으로 다 저기 분리가 돼 있죠? 예, 예,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관리 이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부서에서 예. 다 매년 뭐 이거 시기에 맞게 뭐 예. 정기 점검이나 뭐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가 이게 다 시기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80개를 이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480개소가 읍면동 25개 읍면동별로 분리를 좀 해서 8조 그 규정하고 함께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3종 시설물 그 예. 지정을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예. 그 실태 조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예. 용역 기간은 이제 5월 23일부터 금년 9월 19일까지 금년 5월 예.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 그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새로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3종 시설물은 예. 시설물이 이제 준공된 경과하고 이 토목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그다음에 이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된 1, 2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롭게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계획은 앞으로 이제 용역이 끝나면 하시고 사업량이 1,480개소라고 지금 이게 수량이 나왔잖아요. 예, 예. 요거를 읍면동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 네. 자료 요청을 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뭐 엊그제도 동부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무차례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가 이제 저희 지역 쪽이라 이제 궁금해서 진행 사항 같은 게 진전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LH에서 2023년도 말까지 보상 완료를 예정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면적이 지금 56.29%, 남은 44% 대책,
보상 금액이 64.11%, 남은 36% 마련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동부 고속화도로는 그 현재 그 7월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예. 109가 보상이 예, 28.4%고요. 209는 약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예, 공사 추진 현황은 그 109가 22.74% 정도 됐고요. 예, 209가 좀 안 돼서 15.3%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3%. 이게 원래는 저희 내년도에 원래는 2024년도 준공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계획은? 예, 맞습니다. 내년도 12월 9일이 예정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 저희가 매년 이제 그 교통국 업무 보고 때 나오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뭐 저는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함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얘기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죠.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지역 민원에 대응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 저희들이 질을 드리면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29페이지에 추진사업 총괄표 간선도로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배선철 과장님하고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 북부 지역에 이제 구도심권 교통 개선책과 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교보생명에서 고덕 신도시 간에 그 도로가 이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780m 폭은 뭐 이제 이 4차선에서 6차선 이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제 사업비 때문에 이게 이제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차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네. 4월 달에 그 림에게 네.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그 타당성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이 지금 네. 이제 LH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 5대5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시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고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그 자료 말씀하셔서 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이게 예산이 1,4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데 50대 50이면 700억 정도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그 예측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50%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너무 이제 과중한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이 지역 현안 사항이니까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합심을 해서 이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확보가 돼서 개통되는 일들을 저희들도 한번 신경을 써 볼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적인 발전적인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요. 그 예. LH에서 부담을 50% 하고요. 예.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 예. 지원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제 교통 개선책이지만 우리 구도심이 여기 지금 여기 송탄 우리 출장소 쪽에 이제 대로변에 있는 도로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신도시 연결을 하려면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이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량
딥러닝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우리 신호 제어라든가 그 긴급한 차량이 우선 진입할 수 있는 그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사고라든가 안전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7월 15일 날 그 괴산 지역의 그 5송 지하차도가 안타깝게 이게 이제 수몰돼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인재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천재지변이라고도 하지만 한측에서는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뚝방 뭐 한 400m 정도의 그 뚝방이 터짐으로써 이게 이제 물이 범람해가지고 침수된 역할인데 그 아쉽게도 여기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통 그 시스템 같은 게 이런 거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강론을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앞서 이런 예측이 됐다고 하면 벌써 수백 미터 앞에서 이런 보가 터지고 이랬으면 거기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고요. 이제 이래서 이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많은 그 시민 국민이나 이제 뭐 정치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인공지능형 교통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소방청을 한번 벤치마킹 간 적이 있어요. 여기 교통행정과 전 과장님 계실 때 같이 갔었는데 그 소방청에서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소방청하고 안전총괄조하고 안전관리팀하고 합쳐서 우선 신호 체계를 마련을 하더라고요. 긴급 차량이라든가 소방차가 가게 되면 신호가 자동으로 뭐 노란색은 구급차가 가고 빨간색은 소방차가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평택시도 이런 인공지능 교통 체제가 시급하게 돼서 이런 긴급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송 지하차도는 저도 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쪽하고는 조금 틀린 게 거기는 재난 어떤 경보 체계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 ITS 이 사업은 신호 체계의 그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신호에 따른 최적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저희도 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긴급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긴급차가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구축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돼 있고요. 네. 1차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고 2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 타임을 확보를 해서 네. 네. 많은 생명들이 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3개년에 걸쳐서 3차 사업으로 걸쳐서 네.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1차 사업 마무리, 현재 올해는 2차 사업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2025년도부터 3차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예정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평택시 교통체계라든가 신호 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이게 그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교통이 복잡할 때는 신호가 이제 그 신호 체계가 있어 신호를 대기를 하지만 어느 좀 한가한 시간이 되게 되면 전멸 신호로 이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전멸 신호 감흥 신호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딱 들어게 되면 빨간불이 딱 자기 자동으로 이제 변하는 그 신호가 되는데 이게 신호 체계가 몇 초예요? 바뀌는. 네, 감흥 신호는 현재 서부 지역하고요. 예. 고덕 쪽에 일부가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두 주기가 예. 바뀌어야 이제 그 차량이 그 감지선에 들어가면
두 주기가 바뀌어야 그 신호가 그 바뀝니다. 그러면 보통 한 주기가 150초 정도 되거든요. 150에서 180초. 그러면 한 2, 3분 정도 기다리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 3분이 네네. 조금 이제 길다 이거예요. 예, 예. 이게 좀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분도 지루한 뭐 우리가 이제 신호한 보통 30초 이것도 조금 지루한데 감흥 신고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좀 길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몇 초인지 몇 분인지를 몰라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그러면 이거 이제 법으로 이게 정해진 시간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예. 기존에 주행하는 차량들의 어떤 그 안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예. 신호 체계가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청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뭐 이렇게 교통 체계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원활한 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분이 너무 이제 길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1페이지 도심 공용 주차장 확대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추진 실적 계획에 보면 그 맨 끝에 소사발 상업지역 공용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교보금 특조금을 이제 받아서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전에 누차 설명드렸던 그 예,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은 그냥 일부 지하에 조성을 안 하고 1층에다가 50면을 조성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 길 건너는 LH LH 부지. 예, 구입을 해서 그쪽 하실 부지 거고요.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공원 부지에다가 이게 주차장을 설계를 하려면 이게 공원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돼요? 우선 이제 공원과랑 이제 뭐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그럼 이제 공원관리계획 변경에 이제 그 계획을 올려서 변경 공원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기 그쪽에 이제 합정동 쪽에도 이제 제시공원에 지하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했죠. 이걸 네, 예,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지금 북부 지역에 여기 송탈 출장소 앞쪽에 공영 주차장 지금 158면 6층으로 짓고 있는데 이게 턱없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북부 지역 이게 그 서정동의 주민 수건 사업 주차장을 좀 넓혀 달라. 이제 이렇게 확보를 좀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메트로 호텔 지하 그 뒤쪽에 보면 등구제 공원이라고 있어요. 등구제 공원이 원래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어요. 주차장 부지인데 공원으로 그냥 쓰고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이게 또 공원 부지로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지역민들은 왜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또 변경을 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 주차장을 설립해달라는 그 어떤 민원들이 세도를 합니다. 이제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통국 여기 그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좀 한번 써봐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공원에서 주차장 그 지하로 제시공원 마냥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자료 좀 이 시간 이후로 끝나면 한번 저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어, 49페이지 마지막
그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 수사와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적발한 게 지금 무보험차가 171건이에요? 예. 저기 신규로 저기 된 게 266건이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뭐 검찰 송치라든지 타시근의 이첩하고 뭐 범칙금 부과 등 해가지고 171건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무보험 차량 때문에. 그래서 이 무보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단호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경찰에서 이제 저기 그 단속 같은 거 이제 할 적에 네, 그 장비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무보험 차량 그런 거를 이제 저기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수시로 경찰하고 이제 합동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많이 단속을 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저기 행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범칙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 무보험 차량이 운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어떠한 제도적 법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유발을 시키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보상책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으면 아예 차량을 등록을 안 시켜주듯이 우리도 여기 그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서 운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그 현재로서는 이제 법상으로 그 이제 범칙금 부과라든지 이제 벌금으로 이제 그게 되고 있고요. 예. 그 나머지 이제 그 뭐 인사사고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개별적으로 그 이제 민사라든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기 그 소송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기 그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저도 신규로 이제 부임해 가지고 그 업무 보고를 이제 저기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수시로 경찰과 그 저기 합동단속 같은 거라든지 그걸 좀 해서 좀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책임보험까지만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생계가 곤란하고 생계 유지가 힘들으니까 보험을 안 들고 이제 이렇게 다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요. 사고가 발생 시에는 피해자는 말 없는 어떤 그 억울한 어떤 그 처사에 대해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사안이 발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사후 그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신경 좀 써서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학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집중 호우로 인해서 국장님 또 우리 부서장님들 다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평택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뭐 평가해 보시면. 네, 그대로 저희 지역에도 이제 강우가 며칠간에 걸쳐서 한 270mm가 내렸고요. 특히 이제 지난 7월 14일 금요일 날 한 거의 180mm 정도 이렇게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또 사전에 대비를 또 부서에서 철저히 해줬고 또 각 부서 직원들이 응급조치 등을 신속히 해줘서 다행히 이제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에 한 80여 건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수시로 임시 복구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더 항구적인 복구는 차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 지금 이런 그 비상 상황에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합니까?
예, 기후 이제 특보가 발령이 되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합니다. 예. 거기에는 시청 공무원 이외에 다른 행정관청에서 혹시 파견이나 뭐 뭐 이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과 이제 소방 쪽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3월에 이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외 연수를 이제 가서 그 LA 시내에 있는 그 비상 관리국이라는 곳을 이제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상설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인원들,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 비상 관리국에 상시 이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 관리국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추가 인원들이 그 자리에 다 투입이 돼서 앉아서 이제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또 연계의 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 군, 경, 뭐 이런 그 행정 조직이 종합적으로 비상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 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남들 없다고 우리도 같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충분히 뭐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다라면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라든지 또 유관 부서 간의 협의체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 해결이 되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뭐 시행령 조례를 뭐 만들어서라도 이런 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부서만 있다라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신임 과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100% 공감합니다. 저도 예전에 10년 전에 한번 그 아까 말씀 의원님이 다녀오셨던 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구조상의 문제가 먼저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제대본은 평택시가 주관이 시장이 본부장을 해서 각 유관기관을 같이 협력하는 체계고요. 이 미국의 체계는 그 재난에 대한 청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게 조직의 구성과 이 미국의 이 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예, 하죠. 그런 그래서 문제가 제가 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예산 문제라든지 예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또 유관 부서 간의 어떤 그 협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단체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뭐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기는 또 군이 다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 뭐 제가 하라고 해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6월 행감에서 뭐 또 제가 8대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제 뭐 유사한 조례, 또 중복되는 조례나 그 중복위원회, 유사위원회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안전총괄과는 바로 6월달에 좀 강하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가신 우리 그 당시 안전총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지난 이제 행감 때 네.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인근 시군 뭐 고양, 광명, 성남 등 이제 통합 조례를 운영하는 그 지자체 이제 조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조례나 위원회를 이렇게 통합해서 많이 운영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불효불급한 이제 그런 조례들은 폐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위원회도 폐지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효율적인 뭐 그런 조례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고 예, 하니까 예.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뭐 조례나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뭐 안전관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참고서 많다고 공부 잘하지는 않잖아요. 예, 적절한 맞습니다.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똘똘하고 확실한 조례 또 위원회 몇 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조금 전에 그 강정우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신 쪽 영신지구 그 펌프장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적극적인 재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뭐 국비라고 해서 그냥 쓸 것이 아니라 국비는 뭐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대단히 큰 예산 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 투입이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위험 시설물이 뭐 굉장히 이제 현황이 한 1,600곳이 되는 것 같은데 관리 제대로 잘 하고 계신 거죠? 저희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이제 되면서 시민 안전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각 부서, 이제 관리 부서 주관 하에 매년 뭐 반기 1년마다 이제 점검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그 시설들에 대한 점검 계획이나 점검 결과를 다 받아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상황을 보면 소사벌 지구 이제 뭐 도면도 이렇게 좀 뭐 쉽진 않지만 보면 광역 마노선이 뭐 정확하게 어느 노선인지 모르겠지만 모산, 영신, 영신 또 지제 세교지구 사업 시행자가 추진 중으로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제역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들이 지금 막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지제역을 통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그 모산 영신지구나 그 지금 이제 저쪽에 그 저희 지방도 314호선 같은 경우는 동삭 2지구하고 그 저기 그 신천지구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 분담돼 있는 그 역할 분담이 자기 맡은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면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제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뭐 지난 20년 동안 우리 배 과장님도 이제 자세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렇게 그 사업 지연이 됨으로써 그 현재 토지주들이나 조합원들 뭐 조합이 피해자라고 그분들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평택 시민들이 전체가 다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끼리의 갈등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강력하게 부각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강력하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제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는 지금 형성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 공사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지 저희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부서인 그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예, 관리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으로 인한 전체 그 인근 지역 환경이나 교통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요약을 해서 그 유관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조합 쪽하고도 빠른 협상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성안 소사 우회도로 건설 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그 4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8월 달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그 타당성이 이제 당초에 안 나왔던 건데 22년도 11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에 그 도로 구역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이제 내년 올 예, 상반기 하반기에 올 상반기에 이제 결정이 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직 네. 좀 이제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내년도부터는 그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이제 건설이 되면 일본 국도를 이제 우회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동부 고속화도로를 연결이 받아서 예, 성안 쪽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기존의 일본 국도보다는 훨씬 빠른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부 고속화도로의 개통 효과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뭐 확정이 되고 그러면 주민분들께 충분히 이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감안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은 966억인데 이거는 뭐 교량도 놓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적정합니까? 적정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교량만 놔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안 쪽에 의외로 예. 저희 지역보다 성안 쪽이 이제 연장이 길기 때문에 아, 성안 그쪽 쪽이 예산은 이제 그쪽 예산에 따로 잡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전체 4.62km이기 때문에 성안까지 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성안 쪽이 지금 보시면 이제 농업진흥구역 위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네. 도로가 가는 부분이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안 들어서 그리고 또 저희 지역도 거의 농로를 많이 통과를 하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다리를 놔야 되는데 교량 건설비만 해도 이 비용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예산인지 뭐 물론 시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산출 근거가 좀 부정확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요거는 저희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서울청에 다시 한번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늘막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근데 바닥 신호등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이 지금 몇 군데나 예산 얼마가 투입돼서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그 LED 바닥 신호등 말씀하시는 기본 현황만 것 말씀해 같은데, 주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특조금으로 10억이 예산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몇 군데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0억 예산으로 해서 7개소 교차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지금 마무리가 돼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은 꽤 많죠. 지금 기부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민원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맞죠? 예. 그늘막은
그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 부서에서만 전체 관할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평택시 전역에 그늘막 설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 몇 건이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이제 832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본청과 이제 각 그 출장소별로 이제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뜨거운 여름날 그늘막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좋은데 이 예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800개지만 신규 수요도 굉장히 지금 요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규 수요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그늘막이 설치가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맞죠? 한 3, 17년부터 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한 4, 5년 그 정도 돼서 이제 기존 거를 대체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또 실제 교체가 되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에 200만 원짜리잖아요. 기본. 이 예산을 과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더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놓아야지 한두 분이 민원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그거 갖다 놓고 하루 종일 펴놔도 몇 분 지나다니지 않고 하는 장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다녀보세요. 그늘막 그렇고 바닥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신호등도 학교 앞에 그런 거 설치해 달라고 민원 요구 많습니다. 해주면 좋죠. 예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학생들이 바닥 휴대폰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바닥에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 사거리에서는 휴대폰을 못 보도록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지. 그렇죠? 그 수요를 다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고 또 처음에 설치를 하고 하자 보수 기간에는 뭐 다 알아서 해주니까 상관은 없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전부 보수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 예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은. 이 똑버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마을 앞에 내가 불러서 버스 타고 나가고 그거 언제까지 다 그 수요를 다 어떻게 다 맞춰주실 거냐? 그 예산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공동주택, 이런 공동주택은 다 돌아 나가야 돼. 내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싶어 하죠, 주인분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국장님 이거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배분이 돼야지. 그냥 민원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부 다 해줘? 그건 전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이제 질의를 했는데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번에 그 JC 공원 지하주차장이 63개면이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군청 부지에 새로운 이제 주상복합이 올라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폐쇄가 되죠.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자란 공영 주차장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예. 거기가 면수가 많죠. 300 몇십 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물식으로 돼 있어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주상복합에 올라가면 공영주차장은 이제 폐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신축한 JC공원 지하주차장 63개면 확보로서 이게 과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대체 주차장을
어떻게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상업 지역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란 공영 주차장은 회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면수도 많고요. 더군다나 그 주변에 상업 지역이 네. 밀집돼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가까운 곳은 사실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사실 없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다방면으로 한 번 더 여러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저희 또 내부적으로 대체 부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나 좀 맞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크게 이제 민원들이 지금 많지 않지만 그게 이제 폐쇄가 들어가면 전혀 주차할 곳이 이제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원에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빨리 대체 공영 주차장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택시 운수업체에 한정 면허 택시라고 지금 185대를 면허를 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한정 면허 택시의 정의가 무언가요? 한정면허 택시라는 거는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면허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행 범위 이런 또 면허 기간 뭐 이런 거를 특정지어서 내어주는 택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기간에 대한 조건부로? 한정입니다. 조건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택시인가요? 택시는? 네, 택시? 네, 이건 부대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국 그 평균 한 대당 그 주민 그러니까 그 한 대당 배정되는 그 인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세요? 전국 평균 택시 한정면허 말씀하시는 아니 한정 말고 전체 고상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기준에서 전국 평균이 한 대당 한 200여 명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평택시는 그냥 이것만 단순 계산으로 나눠 보면 한 대당 한 336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전국 평균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특히 이제 중요 시간대에 택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농촌용 지역에 공공형 택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양면성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공형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편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 시간대에 이용하고자 했을 때 혹시 이제 택시 배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양면성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개인 택시 중에서 그 부대 안에 출입 패스를 주면서 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개인 택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헤아리셔서 적절하게 일반 시민분들이 중요 시간대에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물론 뭐 요금도 좀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좀 많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그렇게 개선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대책에 대해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잠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공항버스 있죠? 평택시에서 김포공항이나 청주공항 가는 그 공항버스 거기가 이제 좀 이거 민원이 되겠는데 우리가 청주 가는 공항버스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국내선을 가려면 청주공항이나 이제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청주공항에 대한 그런 대책과 지금 그 김포공항을 가는데 하루에 인천 가는 공항버스는 많은데 이게 노선이 틀려요. 하루에 김포공항 가는 건 세 번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불편상 우리가 국제를 가려면 인천공항 가면 쉬운데 노선도 많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김포 아니면 청주공항 아니면 뭐 지방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평택 지역에서 가까운 부분은 청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 김포공항의 버스가 하루에 3번뿐이 안 간대요. 왜 이렇게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우리 작년에도 얘기했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렇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도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3번 그거 놓치면 공항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공항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 운행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운행 예. 횟수를 늘리고 있는데 네. 청주공항 가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불편해요. 네, 예. 그건 없고 김포항 가는 거는 지금 몇 대 안 돼 있고 인천공항 가는 것도 지금 6대 정도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상은 지금 수급, 그러니까 버스 운행은 수급 대비해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늘어난다면 아마도 운수회사에서 고상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아직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만약 급격하게 대수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용객이 늘어난다든가 하면은 아마 좀 증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 현재는 예,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천공항 가는 것도 불편해서 자가운전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비행기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가운전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자가운전을 못 하고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주차장료라든가 주차도 하기가 힘들고 이래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불편하다. 이거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대책 앞으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